이번에는 제10장 공기비용 교환입니다. 공기비용 교환. 공기비용 교환은 이제 영어로 time cost trade-off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CPM 기법이 건설사업 관리의 중심 도구로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일정을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게. 원래 이제 CPM 기법이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일정만 관리하는 기능이었는데 그 액티비티에다가 이제 비용을 얹어가지고 비용과 일정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CPM 기법이 건설 사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중심 도구가 된 거죠. 자, 공기비용 교환 기법의 정의를 봅시다. 자, 이거는 공기와 비용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최선의 공기비용, 최적의 조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기와 비용은 서로 상반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비용을 줄이려면 공기가 늘어나요. 공기를 줄이려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 상호관계를 고려를 해서 최선의 공기 비용의 조합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타임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다. 자, 공기비용 교환 기법이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단위로 적용하는 게 있고 사업 전체 단위에서 적용하는 게 있어요. 작업 단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액티비티 단위죠. CPM의 액티비티 단위에서 공기 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공기를 최소 비용으로 단축하는 영어로는 Minimum Cost Expediting, MCX, 우리말로는 최소 비용 단축 기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전체 단위에서 비용과 공기 관계를 고려해서요. 최소 사업비를 갖는 최적의 사업 공기를 알아내는 기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의 특성을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기의 특성과 공사를 진행할 때 공기의 특성이 조금 달라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기 특성은 뭐냐? 이때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공기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발주자가 우리는 뭐 8월 31일 날 창립기념일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한 보름 전에는 준공을 시켜달라. 또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1일 날 거기서 우리가 기념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계약 공기라는 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기가 대부분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계산 공기는 뭐냐면 그 발주자가 이제 그 준비한 설계 도면을 놓고 쭉 이제 WBS도 만들고 액티비티도 만들고 서로 로직을 연결해서 최적의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CPM으로 만들고 분석을 해봤더니 CPM에 이제 크리티컬 패스의 공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산 공기 T라고 합시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공기를 T0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같으면 두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공기와 계산 공기가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 공기가 계산 공기보다 크거나 계약 공기가 계산 공기보다 작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그 중에 이제 계약 공기가 계산 공기보다 큰 경우, T0가 T보다 큰 경우, 이거는 뭐 공기가 넉넉한 거죠. 그죠? 이건 오히려 공기를 늘려야 할 판이야. 계산 공기를. 이런 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계약 공기는 촉박해요. 공기는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계약 공기가 계산 공기보다 작은 경우다. 이게. 계약 공기가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기를 단축시켜야지 뭐 어떻게. CPM 네트워크를 보고 이제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타임 쇼트닝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계속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뭐 외부 환경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뭐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돼요.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계획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더라도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계획은 어긋나게 돼 있게 마련이에요. 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설계도 변경되고 뭐 완료 시점도 변경돼 가지고 공정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 또 공기를 또 만회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계획된 대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또는 발주자가 원하는 계약 공기가 너무 짧아요. 그럴 경우에 공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타임 어저스트먼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정적으로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최소 비용 촉진 방법으로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뭐냐? 영어로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어프로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나 뭐 자료 이런 걸 통해서 CPM 네트워크상에 이제 그 작업 간의 관계라든가 뭐 작업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단 비용의 추가 없이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계약 공기랑 계산 공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일단은 CPM을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작업을 이제 뭐 독려한다든가 독려하더라도 뭐 비용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뭐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든지 사업 수행 방법을 좀 변경하는 거예요. 뭐 발주랑 뭐 시공, 특히 뭐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를 했는데 뭐 이걸 한꺼번에 한다든지 공기를 하여간 뭐 줄이는데 추가 비용 없이 이제 공기를 줄여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공기를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공기를 조정합니다. 비용 추가 없이 이제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엑스파다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공기를 조정해서 안 되는 경우에 비용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공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비용 증가를 최소화시키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 그걸 우리가 최소 비용 촉진 방법, 미니멈 코스트 엑스파다이팅, MCX 방법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단정적으로 공기 조정을 해서 공기 단축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정적 공기 조정 방법은 더 이상 공기가 조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CPM 네트워크상에서 주 공정성상에 있는 작업들의 비용 구배를 고려해서 최소 비용이 추가되는 작업 순서로 공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M을 네트워크를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는 겁니다. 크리티컬 패스를 줄여야지 네트워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는데 크리티컬 패스 중에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크리티컬 패스,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액티비티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티컬 액티비티 중에 공기를 줄이는데 가장 적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줄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기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최소 비용 촉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용을 추가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킨다 그래서 이 방법을 크래싱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엑스파이라이팅 방법. 요거는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고 크래싱 방법은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공기를 이제 단축시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작업 비용 곡선. 영어로 이제 액티비티 코스트 커브.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거는 뭐냐? 특정 작업의 공기와 비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공기와 비용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공기를 줄이려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고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게 아주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림은 뭐냐면 자, 특정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 시간과 거기 투입되는 인력을 표시합니다. 작업을 공기를 줄이려고 그러면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작업 시간을 이렇게 줄이면 직선으로 이렇게 인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줄일수록 더 많이 인력이 투입돼요. 이 얘기는 뭐냐? 효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음의 기울기 관계지만 실제는 이렇게 직선은 아니다. 직선. 실제는 포물선 관계다. 줄이면 줄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과 공기의 비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를 이렇게 막 줄여 나가잖아요. 그 비용이 이렇게 이제 포물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뭐 지그작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연속적일 수도 있어요. 어느 단계는 요로 기울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기울기가 됐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됐다가. 대부분의 액티비티 상에서의 공기와 비용 관계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아니면 불연속 관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요
지점, 최소 공기가 들어간 요 지점, 요걸 연결한 직선으로 우리가 작업 비용 곡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선형 가정, linear assumption 또는 가상구배 가정 또는 virtual slope assumption 이렇게 얘기해요. 작업 비용 곡선은 포물선일 수도 있고 불연속 곡선일 수도 있지만 선형으로 직선으로 가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virtual slope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가상적으로 그렇게 슬로프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기를 줄일 때 얼마나 비용이 증가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 굳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은 수많은 변수에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과 비용의 관계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도 돼요. 자, 이 작업 비용 곡선, 공기와 비용은 반비례 관계다. 근데 포인트가 세 점이 있습니다. 정상점, 편의점, 특급점, 영어로는 N, E, C. 영어로는 normal 포인트, 컨벤셔널 포인트, 크래시 포인트. 이렇게 작업 비용 곡선은 이렇게 세 포인트를 찍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정상점은 뭐냐? 또 N 포인트는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기, TN, CN이 있는데 CN은 뭐냐면 노멀 코스트예요. 가장 그 액티비티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기야. 그게 이제 TN, 정상 공기. 자, 요 C점은 뭐냐면 공기를 막 이빨 줄여요. 더 이상 공기를 줄일 수 없는 포인트, TC. 이걸 우리가 특급 공기다. 모든 일은 공기를 줄인다고 해서 뭐 무한정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줄일 수 있는 그 공기가 있어요. 그게 특급 공기예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특급 비용, CC, 크래시 코스트, 노멀 코스트, 크래시 코스트. 이건 크래시 타임, 노멀 타임 이렇게 얘기하죠. 특급점은 뭐냐? 공기를 줄이다 더 이상 못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걸 우리가 특급점. 그래서 특급점과 정상점을 연결한 요선을 우리가 작업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포인트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를 가정할 때 이렇게 정상점, 특급점으로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기, 소요되는 공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비용, 요 점을 생각한다 이거야. 사실은. 자,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작업 비용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실제 이 편의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포인트, 상식적인 공기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비용, 요 포인트에서 비용을 줄여가요.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점을 찾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없다. 그때 공기, TN, 정상 공기를 찾아요. 정상 비용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공기를 단축시켜봐. 자, 단축시키면서 비용이 올라가죠. 더 이상 이제 공기를 못 줄여. 그때 비용. 요거는 이제 특급 공기, 특급 비용이다 그래요. 요 포인트. 특급점을 찾아요. 정상점과 특급점을 찾으면 그때 이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업 비용 곡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작업 비용 곡선 내에 편의점이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편의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 비용 곡선이 만들어지면 편의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자, 작업 비용 곡선을 다른 말로 코스트 슬로프, 비용 구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CS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용 구배는 뭐냐? 특정 액티비티의 정상 공기에서 특급 공기, 그죠? 정상점의 정상 공기에서 특급점의 특급 공기를 빼. 그 다음에 비용은 특급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뺀 값들을 나눈 거, 이걸 비용 구배다 얘기한다. 자, 최소 비용 촉진 기법, 미니멈 코스트 엑스파다이팅, MCX 방법이라는 게 뭐냐? CPM의 주 공준선상의 작업들 중에 비용 구배, 코스트 슬로프가 가장 작은 작업부터 공기를 단축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CPM을 줄이려고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액티비티를 줄여야 돼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액티비티 100날 줄여봤자 공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액티비티에 공기를 줄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로 하는 공기까지 공기를 줄여 나가는 거죠. 어떻게? 최소 비용이 증가되는 액티비티부터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주공정선상에 있는 그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비용 구배, 코스트 슬로프가 가장 작은 작업을 선택해서 공기를 단축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다 보면 서브 크리티컬 패스,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놈이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만 줄여가지고는 이게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브 크리티컬 패스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면 크리티컬 패스가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의 패스에 있는 액티비티들을 조합을 해서 한꺼번에 줄여야지 전체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거죠. 합쳤는데도 최소가 되는 조합, 그걸 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목표로 하는 공기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공기 단축 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그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다. 자, 그럼 한번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그럼 MCX 기법이 적용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정관리 책 또 기사 시험 뭐 이런 데서 기술사 시험 이런 데서 MCX 기법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대개 ADM 기법에다 적용을 해요. 근데 지금 ADM 기법은 외국에서는 쓰지 않아요. 전부 다 PDM 기법 써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ADM 기법 쓰지만은 세계적으로 PDM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PDM 기법에서 어떻게 그러면 MCX 기법을 적용하는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자, PDM 기법 오버래핑 상태에서 선행과 후행 액티비티 관계가 오버래핑 스타트 투 스타트, 피니시 투 피니시, 스타트 피니시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기 단축을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ADM은 서로 뭐 FS 제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MCX 기법 적용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이제 PDM 기법이나 특히 또 BDM 기법 이건 중복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기사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ADM 기법에서 MCX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 PDM 기법에서 적용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ADM 네트워크에서 MCX 기법 적용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PDM 기법과 BDM 기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MCX를 적용하느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PDM 기법은 우리 SS, FF, 뭐 SF 뭐 이런 중복 관계가 있죠. FS는 뭐 쉬워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SS, FF, SF에서 그런 그 선호행 간의 중복 관계가 있을 때 공기를 줄이면 ADM 기법에처럼 뒤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정상적으로 공기가 줄어지냐? 이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A, B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기 5에서 3, 5 뭐 화살표 3은 뭐냐면 이게 정상 공기 5일에서 특급 공기 3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5일에서 3일 이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B는 7일에서 5일 이틀 줄일 수 있어요. 단 A와 B는 SS3 스타트 스타트 3일 관계에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A가 시작한 다음에 3일 있다가 B가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관계에서 선행 A를 한번 줄여봅시다. 자, 선행과 후행은 지금 선행의 시작과 후행의 시작이 지금 연결돼 있죠. 자, 선행을 줄여요. 줄이면 이렇게 선행 액티비티가 줄어오면 후행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선행의 끝나는 점과 후행의 시작점이 이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선행이 줄어들면 후행도 땡겨와야 되는데 안 땡겨온다 이거야. SS 관계에서는 선행을 줄여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테릭 마크를 했어요. 아스테릭 마크는 공기를 줄여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finish to finish. FF 관계는 어떠냐? FF 관계는 뭐예요? 지금 A와 B가 FF4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선행의 끝나는 점이 후행의 끝나는 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선행이 끝나서 4일 있다가 후행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에서는 선행이 줄면 후행도 따라서 줄어요. 근데 후행을 줄면 이 후행이 선행과 이게 지금 FF 관계로 물려 있기 때문에 후행을 줄이면 뒤에 있는 놈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시작점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FF4 때문에 이게 딱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FF 관계에서는 뒤에 액티비티를 백날 줄여봤자 후행 액티비티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SF 관계는 뭐예요? 선행의 시작점과 후행이 끝나는 점이 연결되는 거죠. SF11 선행이 시작되고 10일 있다고 후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행을 줄여도 영향이 없고 물론 여기에 뭐 연결돼 있다 그러면 선행에 뭔가 다른 액티비티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건 줄겠지만 그냥 요 자체 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두 액티비티가.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PDM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PDM 네트워크에서 요런 선후행 작업 간 중복 관계로 공기 단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액티비티들이 주공정선상에 놓여 있을 때만 그렇다 이거예요. MCX 기법이라는 건 주공정상만 그 논의를 하는 거니까 딴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주공정상에서만 이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봅시다. PDM 네트워크에서 MCX 기법이 적용된 예를 봅시다. 자, 요거 지금 A에서 K까지 액티비티가 있죠. 그죠? 총 11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작업명이 있고 가로 열고 CS. 요게 코스트 슬루프 비용 구배죠. 그죠? 자, C를 봅시다. C는 가로 열고 3천 for D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루에 3천만 원씩 비용 올라간다. 6일에서 4일, TN에서 TC, 정상 공기에서 특급 공기로 이틀 줄일 수 있는데 그럼 하루 줄이는데 3천만 원. B는 뭐냐? 5일에서 3일 줄일 수 있는데 하루 줄이는데 4천만 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공기를 줄여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쫙 계산을 해봤더니 A, C, F, J, K예요. 자, 그럼 A, C, F, J, K 중에 공기 옆에 여기 아스테릭 마크가 있으면 공기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정적으로 딱 5일, 뭐 4일, 4일 이건 뭐 못 줄인다. 자, TN에서 TC로 되어 있는 것만 줄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A, C, F, J, K잖아요. 자, 이 중에 한번 중복 관계에서 줄일 수 없는 거를 한번 봅시다. 자, F와 J 관계는 지금 FF6예요. 그 F가 끝난 다음에 6일 있다가 J가 끝난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뒷놈을 백날 줄여봤자 J를 줄여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얘가 이게 앞에서부터 줄어들으니까 G와 J 관계만 플롯만 더 생기는 거야. FF6 때문에 J에 끝나는 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J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C와 F만 공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C와 F 중에 하루 공기 줄이는데 제일 작은 게 어떤 게? C가 작죠? 이건 하루에 3천만 원이니까, 그죠? 자, C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틀. C를 줄이면 F, 뭐 J, I, K까지 쫙 이제 크리티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쫙 땡겨오겠죠. 그럼 B, E, H는 크리티컬 아니니까 땡겨오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돼? H와 K 사이에 4일이 이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와 J는 9에서 7일이 되는 거죠. 대신 C와 E 관계는 2에서 4로 늘어나겠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서 4로 늘어나고 4에서 2로 줄고 이것도 9에서 줄어들고 얘가 땡겨오면서 그죠? 그래서 전체 이틀 땡겨오면서 이게 30일에서 28일로 바뀌면서 이게 6일에서 이제 4일로 바뀐 거죠.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줄여요. 아스테릭 들어가고 자 3천만 원 곱하기 1 6천만 원.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이틀을 줄일 수 있다. C를. 대신 비용은 6천만 원이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C도 못 줄여, A도 못 줄여, J도 못 줄여. F는 9일에서 6일, 3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3일을 줄여옵니다. 그럼 J는 F랑 붙어 있으면 얘도 오겠지. 그런데 H와 K 간에 이틀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 3일 다 못 줄여. 얘 때문에 이틀밖에 못 줄여요. 이틀 줄이면 B, E, H가 크리티컬이 돼요. 자, 그러면 F를 이틀을 줄여봅시다. 9일에서 7일로 이틀 줄이면 전체 공기는 28일에서 26일, 이용은 5천 곱하기 2일에서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H와 K 사이에 렉이 없어지면서 B, E, H가 크리티컬이 되는 거예요. 서브 크리티컬이 이제 크리티컬이 되는 거예요. 자, F는 하루 정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근데 B, E, H에서 이제 한번 조합을 봅시다. 자, 근데 E는 어떻게 돼? E와 H 관계는 SS 관계다 그러면 선행 백날 줄여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는 아예 못 줄여.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H만 줄일 수 있는데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두 개가 생겼으니까 조합을 봐야지. F와 B를 같이 줄이면 하루에 9천만 원이 들어가요. 얘는. 자, F와 H를 줄이면 5천, 1000에서 6천이 들어가요. 얘는 하루에 6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당연히 F와 H를 합쳐가지고 줄여요. 하루밖에 더 못 줄여. 자, 3단계는 H와 F를 하루씩 줄였습니다. 그럼 H와 F 더 이상 못 줄입니다. A, C, F, J, K 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게 전부 다 아스테릭 마크가 다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 네트워크 못 줄인다. 자, 그럼 F, H 합쳐서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 그 다음에 26일에서 25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6천만 원.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30일에서 맥시멈 25일까지 5일 줄일 수 있는데 6천, 1억, 6천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최소 비용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줄이는. A된 기법보다는 좀 많이 어렵다. 좀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라는 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된 기법을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제가 제안한 기법인데 MCX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B된 기법이나 이게 중복 관계가 표시되잖아요. B된 기법은 선행 작업 간에 이제 시작과 시작, 끝나는 것과 끝나는 점, 시작과 끝나는 점을 연결해서 중복 관계를 표현하지만 B된 관계는 바로 연결 관계가 있는 포인트에서 그냥 그대로 직선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한 공기 단축을 봅시다. 자, A라는 액티비티가 10일에서 7일, 그러니까 정상 공기 10일에서 특허 공기 7일로 3일 줄일 수 있다. 근데 A와 B 관계는 8-4다. 이 얘기는 뭐예요? A의 8일 경과한 시점에서 B가 4일 경과한 시점으로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공기를 줄일 때 8일까지는 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간에서 여기 8일 시점에서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8일 지나서 줄일 때만 얘가 줄여준다. 그러면서 이건 7-4로 바뀌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비된 기법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DM이나 P된 기법과는 다르게 중복관계가 중간에서 가기 때문에 공기 단축할 때 연결되는 포인트를 주의해서 공기 단축을 하면 돼요. A를 10일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 후행 액티비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26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걸 하루 더 단축했을 경우 얘가 7-4로 되면서 B가 하루 땡겨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고 MCX 기법을 적용해 봅시다. 자, BDM 네트워크 보면 이제 작업명 여기 A 있고 옆에 이제 C 있고 여기 가로 열고 하루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14일에서 11일까지 3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가로 열고 아스테릭 이런 거는 뭐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BDM 네트워크에서 크리티컬 패스가 A, C, F, I, J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 J는 이미 이제 아스테릭이 있으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고 C, F, I만 지금 줄일 수가 있어요. 자, C, F, I 중에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1,000만 원, 1,100만 원, 900만 원이니까 I네요. 그죠? I는 12에서 8일, 정상 공기 10일에서 특공기 8일, 4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4일을 줄일 수 있는데 보니까 H와 J 간에 이틀의 렉이 있어요. 얘를 4일 다 못 줄이잖아요. 그죠? 이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틀. 자, 1단계는 I를 이틀 줄일 수가 있어요. H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2에서 11로 하면서 이틀 줄이니까 이게 35에서 33이 됩니다. 자, 보죠? 35에서 33이 되는 거죠. 자, 1단계에서는 I를 2일 단축하고 이때는 2일 단축하니까 1,800만 원, 2 곱하기 900해서 1,8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공기는 35일에서 2일 빼니까 33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H가 크리티컬 패스가 됩니다. 자, 근데 H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H를 보면 여기 9일에서 6일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자, 여기 이제 공기가 9일인데 3일을 줄여요. 3일 이상 못 줄인다는 얘기는 H가 J에 영향을 못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스테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H는 못 줄여. I는 이제 더 이상 못 줄이는 거니까 I와 H의 컨비네이션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봅시다. F를 하루에 이제 7에서 5일, 이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틀. 자, 이틀 줄입니다. 자, 이틀 줄이는데 F를. 근데 이것도 보면 그 F와 H 관계가 5-0이에요. 5를 이렇게 줄이면 H가 움직여줘야지 이게 전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데 H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F를 줄이면 I는 움직이는데 H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J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공기 단축이 안 돼. F도 이것도 공기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할 게 뭐냐? C를 고려해야 된다. C는 지금 14에서 11일이죠. 그죠? 14에서. 근데 여기 12-0이니까 이것도 12일까지는 공기가 안 줄어. 그 다음에 하루만 줄여야지 공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네트워크가 땡겨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3에서 2로 바뀌고 얘는
땡겨오니까 얘는 2에서 1로 바뀌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4에서 3으로 바뀌겠죠. 땡겨오니까. 자, 그러면 C를 한번 줄여봅시다. 자, C를 줄였어요. 3일을 왕창 다 줄였어. 줄였는데 사실은 이틀은 의미가 없고 하루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1일까지 가면은 그때 관계가 이게 지금 12-0에서 깔때기 n fs0 형태로 요게 릴레이션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4에서 3으로 바뀌고 얘는 3에서 2로 바뀌고 얘도 2에서 1로 바뀌고 줄여드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33에서 32로 하루는 줄는데 그때 이제 얘가 3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3 곱하기 1000 하니까 3천만 원이 추가돼. 3일이 단축해지만 3천만 원이 증가돼.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3일밖에 못 줄여요. 그러면서 비용은 4,800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액티비티 단위에서의 비용과 일정의 관계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사업 전체 단위에서의 비용과 일정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 비용 곡선 또는 영어로 프로젝트 코스트 커브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사업 총 비용 곡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사업 비용 곡선은 뭐냐? 사업 직접 비용 곡선과 사업 간접 비용 곡선의 합이에요. 사업 직접 비용 곡선은 프로젝트 다이렉트 코스트 커브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 간접 비용 곡선은 프로젝트 인다이렉트 코스트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 직접 비용 곡선은 비용과 일정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직접 비용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공기를 줄일수록 직접 비용은 상승한다. 비용을 낮출수록 공기는 늘어난다. 직접 비용 곡선은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사업 간접 비용은 직선이다. 사업 간접 비용은 곡선 뭐예요? 직원들 임금 주고 뭐 보험료 내고 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이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본사 관리비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직접 비용 곡선과는 달라요. 사업 간접 비용 곡선은 시간과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인데 이렇게 합치면 사업 총 비용 곡선, 사업 비용 곡선이 합친 거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요 변하는 요 포인트, 요때가 이제 최소 사업비 지점이에요. 그때 공기를 우리 적정 사업 공기, 영어로는 옵티멀 프로젝트 듀레이션. 요거는 어떨 때 필요하느냐? 발주자가 프로젝트가 최소 사업 비용으로 했을 때 공기가 얼마 드는지 알고 싶다. 발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비용은 적게 드리고 싶은데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이건 액티비티 단위가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적용하는 기법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직접 비용 곡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다이렉트 코스트 커브다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사업 직접 비용과 공기는 반비례한다 이게. 공기를 줄이면 비용은 상승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액티비티 단위에서의 비용과 공기의 곡선은 우리가 직선으로 가정하잖아요. 그죠? 가상구배 또는 선형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업 직접 비용 곡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액티비티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액티비티를 공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공기가 기간별로 액티비티 숫자가 동일한 게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이게 줄어들겠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액티비티가 많고 또 뭐 공기가 뭐 다 액티비티마다 다르고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상점이 있고 특급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크리티컬 패스 상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 특급점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영어로 이제 올 크래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작업을 특급점으로 모두 공기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는 단축 안 되는데 왜냐하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걸 줄이니까 그럼 공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비용만 올라가는 거죠. 그 포인트를 올 크래싱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포인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간접 비용 곡선. 이건 이제 프로젝트 인다이렉트 코스트 커브다. 간접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보험료, 전기료, 뭐 수도세, 가설 사무실 뭐 임대 비용, 직원의 급여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것도 직선은 아니죠. 직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전기료도 뭐 많아졌다 적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직선으로 가정해도 큰 문제 없다. 간접 비용은 특급점에서는 최소고 특급점이라는 건 공기가 제일 짧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정상점 이거 공기가 제일 길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는 직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총 비용 곡선, 프로젝트 토탈 코스트 커브 또는 프로젝트 코스트 커브는 이 사업의 직접 비용 곡선과 간접 비용 곡선의 합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직접 비용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오목한 형태의 선이고 직접 비용 곡선은 비용과 공기가 정비례하는 직선 형태다. 이걸 두 개를 합치니까 사업 총 비용 곡선은 이렇게 비용이 줄다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사업 총 비용 곡선이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 포인트가 뭐냐? 미니멈 토탈 코스트, 사업 총 비용 곡선이 최저가 되고 이 포인트가 옵티멀 프로젝트 듀레이션, 적정 사업 공기가 된다. 어? 최적 사업 공기.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고 싶어 한다. 발주자가 최소 프로젝트 비용에서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이 변곡점에서 여기 상승하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자, 사업 총 비용 곡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의 공기를 최적화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직접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간접 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이 얘기는 뭡니까? 공기를 단축할 때 추가되는 직접 비용이 간접 비용의 절감액보다 작다. 이게. 자, 이럴 때는 뭐냐? 공기를 단축하면 직접 비용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늘어나는 것보다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간접 비용이 세이브되는 게 더 크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유리하다. 직접 비용의 기울기가 간접 비용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업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사업 총 비용이 작은 공정 계획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직접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간접 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얘기는 뭐냐면 공기를 줄이면 직접 비용 곡선이 증가하는 폭이 간접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기를 단축시키면 막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만 자, 이럴 경우에는 공기를 오히려 늘려 연장시켜. 공기를 연장시키면 직접 비용 곡선 세이브되는 게 간접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 더 많아. 이럴 때는 오히려 공기를 늘리는 게 낫다. 오히려 공기를 연장하면 감소되는 직접 비용이 증가하는 간접 비용보다 크게 되므로 공기를 연장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총 비용 곡선에서 직접 비용 곡선과 간접 비용 곡선 관계를 보면서 공기를 늘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땡기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총 비용 곡선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봅시다. 자, 이제 네트워크 있다고 가정해요. 직접 비용을 최대한 낮췄을 때 93일 걸린다 이거예요. 그때는 간접 비용이 11,600달러, 직접 비용은 뭐 61,200불, 이때 이제 72,800불이 돼요. 자, 공기를 이렇게 줄여나가요. 줄여나가면 이제 직접 비용은 증가되겠죠. 직접 비용은 쭉 증가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간접 비용은 또 줄어요.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45일, 이 45일 되는 점이 72,000불. 이게 제일 비용이 낮은 거예요. 아하, 요 네트워크는 45일로 가는 게 가장 비용이 적구나. 이런 거 이제 발주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이건 45일 공기로 잡아가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공기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 발주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CM이 해줘야 된다. CM이. 계획 단계에서 라프하게라도 CPM 계획을 잡고 액티비티마다 비용을 넣고 그 액티비티마다 정상점, 특급점을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발주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